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또 오랜만에 하는 촬영이에요. 예상하셨겠지만 다시 시험 기간이 돌아와서 촬영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답니다. 어떤 이웃분께서 일산 살지도 않고 중고등 티칭과는 거리가 멀지만 오늘은 왠지 미셸쌤에게 화이팅 외치고 싶은 오늘이에요. 축구 경기 앞둔 이 시간이라서 더더욱 그럴까요? 기말 대비 달리고 있을 미셸쌤에게 화이팅 외칩니다. 유튜브 요즘 못 올린다고 맘 쓰지 마시고 건강 챙기며 일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폭풍 같은 유튜브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남기는 첫 번째 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미셸쌤 블로그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나눔해 주시니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일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고향외고를 지원하는 중3 여학생을 둔 엄마인데요. 일산보다는 고향외고를 준비해주는 학원 및 정보가 부족하네요. 쌤 제자 중에 고향외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쌤께서 고향외고를 지원하는 중3 제자에게 준비시키고 마스터하는 교재가 있을까요? 문법, 독해, 라이팅, 어휘 부분 교재 부탁드려요. 그리고 탭스, 토플까지 끝내고 가야 아이가 학교 내신 수행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제 답변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것을 준비하셔도, 어떤 것을 상상하셔도 상상 그 이상이라는 한마디로 고향외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모여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때 잘한 거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일 거예요. 또 1학년 때는 이제 과가 선정되는데 영어과 스페인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비영어과라고 하고 영어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시험을 봐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어과 아이들이 가장 점수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뭐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3, 4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제 특목고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일반고하고는 또 이제 전형이 다르거든요.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고의 3, 4등급과 특목고의 3, 4등급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학교 때 중3도 그렇고요. 지금 고1인 학생들도 저에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지금 현재 고양이고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선행을 해주거나 뭘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유는요. 지금 2학년을 가르치고 계신 고양이고 선생님들은 1학년 때 선생님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대로 3학년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요, 그 분 중에 이제 2분 정도가 그 학년에 자녀분이 계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분이 있는 학년은 가르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학년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1학년을 가르칠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학년을 준비해 줄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교재도 그렇고요. 시험 유형도 그렇고요. 또 고양이고는 매번 시험이 내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전에 거를 아무리 분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선생님을 분석하는 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 선생님이 밑에 아이들을 가르칠 일이 없기 때문에 밑에 아이들에게 똑같이 뭔가를 전달해줄, 예를 들면 속된 말, 이거 표준어인가요? 족보를 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하셔도 예상 밖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계속 잘하겠죠. 그런 친구들은 일선의 중심권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그 중학교 내신이 되게 어려웠던 학교들, 외부 지문이 많았던 학교들은 그 지문의 양이 많은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그냥 조금만 늘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은 중학교 내신이 상대적으로 외부 지문이 없었거나 외부 지문이 적었거나 아니면 팝송이라던가 이렇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 그것만 외우면 되는 능력, 그런 것만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깔아주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특목고 진학이 줄어든다고 보셔도 돼요.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특목고를 안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은 잘할 수 있어도 거기 가선 깔아주는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질문하신 거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중3 제자에게 준비시키고 마스터까지 하는 교재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교재들은요, 제가 지금 고향 외고 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교재, 니네가 이것을 공부하고 왔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 교재, 이건 고향 외고 교재랑은 별개로 그냥 제가 가르치는 교재예요. 이유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Short Articles for Reading and Comprehension 이라는 교재예요. 이 교재는 왜 좋냐면 요게 신문을 간략하게 줄여놓은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신 교재이기 때문에 최신 신문 내용들이 있어요. 요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고, 여기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보다 분명히 더 어려운 지문을 맞게 될 건데 이건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여기 지문이 이렇게 있고요. 영연풀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여기 얘가 지금 지문마다 갖고 있는 소제목들이거든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 소제목을 지문의 단락에 맞게 고르는 뭐 번호를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 여기서 세부사항 문제죠. 초콜릿이 주제였는데 초콜릿은 어디에서 왔니? 뭐 초콜릿 B는 유럽으로 어떻게 오게 됐니? 뭐 이런 자세한 질문들이 또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rue and false. 이렇게 읽고 답하는 거. 그리고 자, 여기가 핵심인데요. 앞에 있는 지문을 읽어도 똑같이 베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summarize 하는 부분이에요. 요약하는 부분. 그런데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paraphrasing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바꾸는데요. 그대로 베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어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마지막에는 배운 어휘를 채워 넣기.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쓴 글을 첨삭해 줄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쓴 것 중에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로 바꿔야 되는 거, 점을 찍지 않았던 거, 물음표를 찍지 않았던 거, 이 단어를 지우세요. 이게 지금 단원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 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어를 주고 그걸 언스크램블을 다시 바꾸는 건데요. 보통의 책에는요, 대답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질문도 단어를 배열해서 질문을 만드는 것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기 빈칸 채우고 이것도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느 단락에 들어가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요 일단 해석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걸 정리도 잘 못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스스로 마인드 매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모든 많은 지문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많은 지문을 내 거화 시켜서 주제를 찾고 썸머리를 하는 방법, 그거를 고등학교 가기 전에 꼭 아이들이 익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모의고사 책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리얼 오리지널 전국 학력평가인데 이건 학교에서도 추천해준 교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20분 미니고사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듣기가 빠져 있거든요. 듣기는 대부분 너무너무 쉬워서 듣기를 빼고 독해만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20분만 투자해서 매일 하나씩 푸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모의고사 책은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저는 답지가 좋은 교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답지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답지만 보고도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지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모든 대부분의 모의고사는 이런데 이제 보기 편한 교재가 그나마 리얼 오리지널 전국영어 학력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해 교재 2개가 있고요. 자, 문법 교재는요,
이 아이가 중학교 꼭조차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영작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중학교 문법은 떼었을까? 라고 의심이 되신다면 이 교재를 구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때 하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영작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단원별로 되어 있는데 딱 이것도 20일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이거 한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중 교재가 아니라 스카이 에듀에서 특별판으로 만든 거라서 예를 들면 중고나라라던가 이렇게 카페에 찾아보셔야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아이가 문법을 좀 하는 것 같다. 문법은 굉장히 많이 돌려봤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런데 개념을 좀 깊은 개념 같은 거 잘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스카이 에듀에서 나온 교재인데요. 스카이 에듀는 아무래도 대학 입시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또 재수하시는 분들도 이 학원을 많이 애용하시니까 장점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앞으로 배워야 할 모든 것들. 그래서 거의 사전식으로 뭘 모를 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얘는 문제집하고 그 개념서하고 따로 있는데 얘는 개념서예요. 문제집은 조금 되게 난이도가 있는데 그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학교에서 내주는 내신 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탭스랑 토플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끝내고 가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탭스와 토플은 끝내고 오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증제라고 해서 탭스와 토플과 토익 중에 한 개만 보면 되고요. 뭐 다 보는 건 본인 자유인데 그 중에 난이도를 굳이 선택하자면 토익이 가장 쉬워요. 그리고 고양외고의 한 2학년 정도를 1, 2등급 까지 성적을 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준비 없이도 토익은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통 토익을 많이 보는 추세고요. 탭스를 오랫동안 했던 친구거나 탭스 학원을 다니거나 이제 탭스가 더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탭스도 많이 보는데 탭스가 뉴탭스로 바뀌면서 토익으로 많이 전향한 거고요. 그다음에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권에서 살다 온 친구들 혹은 스피킹 앤 라이팅이 강한 친구들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탭스 책이긴 한데 탭스 책이어서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법 문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틀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줬어요. 요새는 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워드로 쳐서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좋냐면요. 이 책도 아까 마찬가지로 다 들어있어요. 문법을 전체적으로 다 돌 수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여기도 보시면 보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이 다 똑같거든요. about 80, about 80, about 80, about 80. 뭐가 다른지 골라야 되는데 되게 아주 세밀한 차이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요게 650, 850, 950이 있는데 850까지만 푸시면 되고요. 이 책도 아마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셉킴이 대표 강사 조셉킴 선생님이 만드신 탑스 탭스라는 교재입니다. 근데 서점에서 종종 제가 봤거든요. 단종이 되어 있지만 서점에서 아무래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 문법책으로 강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리딩책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이런 리딩책을 썼었어요. 학교에서, 고양이고에서. 근데 제가 이 책을 좋아서 쓰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게 시리즈별로 1권, 뭐 2권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데 고양이고에서 썼던 교재는 4, 5권인데 이게 또 왜 좋으냐면 질문이 있고요. 타이틀을 물어보고요. 세부사항 물어보고 추론을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5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문제들. 그리고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철학, 종교, 과학, 사회, 심리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리딩을 연습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교재예요. 배경 지식을 쌓기 해도 되게 좋고요.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이런 거에 한 15지문 정도 한 시험당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례별로 순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크게 이렇게 다르진 않아요. 주제가 조금 변형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 문법을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다.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책 어법급.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는 사실 출제되지 않는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고치는 거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말 수능 유형의 문제까지. 수능 유형의 문제라고 하면 이런 식의 문제죠. 이런 맛보기 문제가 4문제씩 들어있어요.
수능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맛보기 문제가 4문제씩 한 단락 끝날 때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습도 하고 이런 문제도 풀어보는 그런 교재입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중학교 문법만 했던 친구들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집 꼭 풀어보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합니다. 끝이 끝나면요, 이렇게 어휘, 문법, 어법, 어휘, 모의고사. 이게 사실은 어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문법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출판사도 상관없고 뭐 이름도 상관없는데 수능만만이 가장 만만해요. 시작하기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방금 어법 끝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부터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 마지막에 4문제로 마무리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습하기 되게 좋은 교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휘책인데요. 학원들에서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능률복화 어원편하고 해커스 탭스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많이 쓰는 교재라서 그냥 뭐 능률복화 한번 했으면 요거 한 번 더 하고, 탭스 복화는 의외로 되게 탭스 용어가 아니라 정말 한 800단어까지는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탭스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800단어까지는 이 해커스 탭스 단어를 기본서로 쓰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썼던 단어 중에 하나는 요거 펀펀 단어 복화 어원편인데요. 여기 학교 선생님이 지은이세요. 최종렬 선생님이시라고, 이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능률복화랑 굉장히 비슷한 난이거추 있어요. 이것도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뭐 학교에 관련된 교재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교재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막 설명이 되게 빨랐는데요. 말하고 싶은 게 좀 많아가지고 좀 말을 빠르게 했습니다. 저의 책 추천이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돌아올게요.